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그 냉혹한 최전선에서 20년간 구르고 깨지며 살아남은 여러분의 전략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뼛속까지 해부해볼 섹터, 바로 보험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장 체제, 그러니까 레즘부터 싹 진단하고 넘어가죠. 2020년 4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변동성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로 가닥을 잡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는 널뛰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 폭발한다는 뉴스까지 쏟아지면서 매크로 환경이 진짜 엄청나게 꼬여 있습니다. 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잖아요. 자, 이런 매크로 충격 속에서 오늘 다룰 보험주는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지난주 제 분석글에 한 구독자님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아니, 금리도 높고 실적도 역대급이라는데 내 보험주는 왜 맨날 파란불이냐고요. 그 답답함 제가 오늘 완벽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데이터 그리고 제 실전 포트폴리오 운용 경험을 다 녹여서 이 복잡한 퍼즐을 완전히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면서 대체 왜 배당은 안 주는 걸까요? 이게 지금 한국 보험주를 관통하는 진짜 핵심 모순이거든요. 2026년 초반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됐잖아요. 이론적으로 치면 보험주한테는 이거 엄청난 후재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올 1분기 시장 금리가 팍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업종 주가는 코스피 대비 무려 8.8%포인트나 언더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괴리,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랑 주가가 따로 노는 현상 밑바닥에는 회계제도의 착시, 그리고 규제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남들이 겉으로 보이는 주가 하락에 쫄아서 패닉셀링 할 때 우리 같은 베테랑들은 바로 이 괴리 속에서 진짜 알파를 찾아내야 합니다. 도대체 보험사들 장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짚어볼 생존 플레이북 목차 아주 심플합니다. 첫째, 보험산업의 기나긴 터널, 그 끝을 보고요. 둘째, IFRS 17이랑 CSM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셋째, 배당을 가로막는 열쇠인 준비금 문제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제 실전 액션 플랜과 탑픽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입니다. 터널의 끝, 보험산업의 거시적인 뼈대부터 진단해보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산업 고유의 해자, 모트입니다. 지금 데이터 한번 쫙 보세요. 생명보험은 상위 4개 회사가 시장의 64%를 꽉 쥐고 있고요. 손해보험은 상위 6개사가 무려 8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야말로 거대한 과점 구조, 오리고폴리입니다. 저는 산업 구조를 분석할 때 이 과점의 힘을 진짜 무섭게 봅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전국에 깔린 영업망으로 대수의 법칙을 아예 통제해버립니다. 환율이 튀고 글로벌 공급망이 박살나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이 과점이라는 해자는 보험사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현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이 거인들 금고로 꽂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니, 그렇게 강력한 해자를 가졌는데 주가는 대체 왜 그 모양이었냐?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져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회계 제도가 바뀌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 현상 때문이에요. 2023년에 IFR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 기준이 들어오면서 보험사들 장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미래에 대한 추정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조 단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기현상이 터진 겁니다. 당연히 시장은 이 변동성을 엄청난 리스크로 해석했고 밸류에이션을 무참히 깎아내렸죠. 하지만 우리가 베이지 추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2026년은 이 지긋지긋한 회계적 노이즈가 싹 거치고 펀더멘탈의 진짜 바닥이 확인되는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갑니다. IFRS 17, 그리고 도대체 그놈의 CSM이 뭔지 장부상 이익의 착시를 완전히 해부해드릴게요. 시장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IFRS 17, 그리고 보험사들의 진짜 돈통이라고 불리는 CSM의 비밀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CSM, 보험 계약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1년치 한 방에 선결제했다고 쳐볼게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오늘 그 돈을 다 받았어도 오늘 당장 순이익으로 100% 안 잡습니다. 12개월 동안 쪼개서 조금씩 수익으로 인식하잖아요. 보험도 똑같아요. 고객이랑 20년짜리 보험 계약을 딱 맺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그 계약에서 떨어질 총 예상 이익을 미리 쫙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걸 CSM이라는 아주 거대한 물탱크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밸브를 열어서 그 해에 영업이익으로 쫄쫄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서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 물탱크 크기가 얼마나 빵빵한지, 매년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나오는지 딱 이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물탱크 크기를 계산할 때 쓰는 가정들이 계속 고무줄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이자율, 해지율, 손해율 이런 걸 살짝만 비틀어도 수천억 원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니까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2분기부터 엄청 빡세고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이 들어갑니다. 데이트가 부족한 신상품에는 무조건 90% 이상의 보수적인 손해율을 때려버리고 사업비에도 물가 상승률을 강제로 반영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물탱크 크기가 확 줄어드니까 장부상 이익이 깨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20년차 베테랑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이익의 질이 극도로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변동성이 싹 사라지고 진짜 잉여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탄탄한 바닥이 다져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섹터, 주주와 너는 최종 보스죠. 배당의 열쇠, 바로 준비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이익, 체력 튼튼해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 배당은 대체 언제 주냐고? 자, 바로 그 배당을 꽉 틀어막고 있는 최후의 보스, 해약환급금 준비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쉽게 비유해볼까요? 보험사가 장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서 현금 다발이 꽉 찬 거대한 금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딱 와서 그 금고에 엄청나게 두꺼운 자물쇠를 채워버린 겁니다. 야, 만약에 경제위기 터져서 고객들이 단체로 보험 해약해달라고 몰려오면 어떡할 거야? 그 돈 돌려줄 현금은 무조건 법으로 묶어둬. 배당? 꿈도 꾸지 마. 바로 이거예요. IFRS 17에서는 장부상 자본은 커 보이는데 혹시라도 돌려줘야 할 환급금을 시가로 평가해서 이익잉여금 안에 강제로 짱박아둬야 합니다. 회사는 돈을 쓸어 담았는데 법 때문에 주주한테 줄 돈이 싹 묶여버린 진짜 기막힌 상황인 거죠. 지금 보험주 들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그 억울함, 한화생명 데이터 하나로 완벽하게 수치화해서 보여드릴게요. 2025년 말 기준으로요. 회사가 뼈 빠지게 벌어들인 이익잉여금 중에서 정부가 자물쇠를 채워버린 그 준비금 비중이 무려 92%에 달합니다. 92%요? 100원 벌었는데 92원을 묶어두니까 배당으로 쏠 수 있는 돈이 8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적이 아무리 역대급으로 터져도 한화생명 같은 회사들이 배당을 한 푼도 못 주고 PBR이 0.2배, 0.3배라는 말도 안 되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진짜 이유입니다. 완전히 아하 모멘트죠. 하지만 여러분, 시장이 영원히 한자리에 고여있나요? 절대 아니죠. 베이즈 업데이트의 핵심은 새로운 정보로 확률을 계속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대한 촉매제가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정부 스스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풀겠다고 저 PBR 기업들한테 주주환원하라고 엄청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들이 만든 규제 때문에 배당을 못한다? 이건 명백한 모순이거든요. 결국 정부는 킥스 비율이 170% 이상 나오는 자본 빵빵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는 이 준비금 적립 비율을 점진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100% 묶어두던 걸 80%, 60%로 낮춰주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꽉 눌려있던 수조 원의 잉여 현금이 폭포수처럼 배당 가능 이익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물쇠가 찰칵하고 풀리는 그 순간을 먼저 선점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대망의 액션 플랜 그리고 탑픽입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 포트폴리오를 까서 보여드리죠.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실전, 돈을 벌어야죠. 제휴 운용 원칙대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무기를 세팅했습니다. 하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배당의 요새, 삼성화재입니다. 목표가 67,000원 잡았고요.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미친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딥밸류 공격수, 한화생명입니다. 목표가 7,300원. 제가 포트폴리오 짤 때 항상 방어수랑 공격수를 같이 조합하거든요. 각 종목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을 철저하게 한번 뜯어보시죠. 먼저 우리 듬직한 대장, 삼성화재입니다. 5.4% 보이시죠? 이게 2026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징글징글한 배당 자물쇠의 영향을 벌 받는 자본력이 아주 깡패 수준인 대장입니다. 현재 PBR이 0.8배 수준인데 ROE가 10.4% 나오는 거 감안하면 여전히 쌉니다. 게다가 영국 스페셜티 보험사 지분까지 늘리면서 해외 성장성까지 장착했어요. 실손보험 계약수에 톡톡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현금 팍팍 꽂아주는 우리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줄 궁극의 안전판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라면 리스크 리워드 비율 1대 2.5 정도로 보고 아주 묵직하게 비중을 실어볼 만한 자리입니다. 반면에 공격수 하나생명 핵심 숫자는 0.3배입니다. 이게 2026년 예상 PBR인데요. 아니, 회사를 당장 다 팔아치워서 청산해도 장부 가치의 3분의 1밖에 안 쳐준다는 뜻이에요. 진짜 미친 저평가죠? 배당 막혀있다는 그 단점 하나 때문에 주가가 극한까지 짓눌린 겁니다. 근데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하방 리스크, 그러니까 VAR을 계산할 때 엄청난 메리트가 됩니다. 여기서 밑으로 더 떨어질 공간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생명 가만히 놀고 있나요? 인도네시아 은행 사고, 미국 증권사 인수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해외 M&A 하면서 비즈니스를 다각화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연결 재무제표로 재평가받고 정부 규제 완화로 배당 자물쇠마저 딱 풀려버린다면 리스크 리워드 1대 4 이상으로 폭발적인 비대칭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베팅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베테랑들은 절대 하나의 시나리오만 믿고 몰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확률적 사고로 3가지의 시나리오를 깔고 가야 돼요. 최악의 베어 시나리오부터 보죠. 고금리가 생각보다 엄청 길어지고 손해율 개선도 안 되고 규제 완화도 엎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싼 한화생명도 추가로 더 밀릴 수 있어요. 무조건 비중 축소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의 기본 베팅인 베이스 시나리오. 2026년 2분기 가이드라인이 딱 자리 잡으면서 실적 널뛰기 줄어들고 배당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듬직한 삼성화재가 시장을 아웃퍼폼할 겁니다. 마지막 최상의 불 시나리오. 정부가 밸류업하라고 압박하면서 준비금 규제를 예상보다 빨리 대폭 풀어주는 겁니다. 이때는 억눌려 있던 배당이 터지면서 한화생명 같은 딥밸류 종목들이 미친 듯이 위로 튀어오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일 당장 HTS 켜고 적용하셔야 할 저만의 액션 블루프린트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첫째, 트리거 모니터링입니다. 이번 주 금리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2026년 2분기에 나오는 금융당국의 손해율 및 사업비 가이드라인 확정안입니다. 이거 무조건 챙겨보셔야 돼요. 둘째, 포지션 사이징. 내가 좀 안정형이다 싶으시면 삼성화재의 70%, 한화생명의 30% 담아서 배당이랑 알파를 동시에 노려보십시오. 셋째, 스탑로스 설정. 아무리 PBR이 0.3배 껌값이어도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는 스탑로스, 손절 라인 칼같이 지키셔야 합니다. 넷째, 규제 완화된다는 뉴스 플로우가 터지는 그 즉시 배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분기 리밸런싱 하십시오. 이게 바로 잃지 않고 퀀트 기반으로 복리를 굴려가는 진짜 실전 대응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정말 피눈물 흘리며 뼈저리게 배운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홀짝 맞히려는 그런 얄팍한 도박꾼 마인드 이제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가 뜯어본 IFRS 17의 회계 구조, CSM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그리고 준비금이라는 그 거대한 규제의 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뼈대, 구조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조를 꿰뚫어보고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쫙 세워둔 사람만이 나중에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남들이 던지는 공포를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짜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의 그 거대한 규제 자물쇠가 마침내 찰칵하고 풀리고 수조 원의 현금이 주주들을 향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때 과연 여러분의 계좌는 그 엄청난 물줄기를 시원하게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그때 가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밖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준비금이나 배당 시나리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 답답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밑에 댓글로 싹 다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댓글 싹 모아서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에서 살아남는 법을 전해드리는 전략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